제 조카예요. 주인공 병우는 아이, 보험 문제 참 때문에 잘생겼네. 영탁을 찾아갑니다. 장군감이네 아주. 딸인데요. 요즘도 공장이 영탁은 바빠? 갑자기 가족에게 맨날 욕을 하는 촬영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아 미안. 왜 그러는 걸까요? 좀 놀라셨죠? 우리 영탁이가 병이 좀 있어요. 틱장애라고. 틱이요? 영탁이 같은 경우엔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2년 전에 사고로 제가 혼자 된 후에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의학 TV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틱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틱은 갑자기 반복적인 어떤 동작을 하거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자신이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증상이 발생하기 전 참을 수 없는 불쾌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틱을 하고 나면 좋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마치 코가 간지러울 때 재채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증상을 조금 참을 수도 있긴 한데 힘들어요. 증상은 악화되고 완화되고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혼자 있거나 저녁에 특히 심해질 수 있어요. 긴장된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해질 수 있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거나 잠을 잘 때는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운동틱과 음성틱이 있는데 운동틱은 눈을 깜빡거리거나 얼굴 찡그리기, 머리 흔들기, 침 뱉기, 입 벌리기, 공격적인 행동, 음란한 행동 등이 있고 음성틱은 헛기침 소리, 가래 끓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남의 말을 똑같이 따라 말하기도 하고 욕설 같은 말을 하기도 해요. 운동틱이나 음성틱이 1년 미만으로 나타나면 일과성 틱장애라고 하고 운동틱과 음성틱 중 한 가지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만성 틱장애라고 해요. 운동틱과 음성틱이 함께 1년 이상 나타나는 것은 뚜렛 증후군이라고 해요. 틱장애는 중추신경계가 발달하면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뇌의 특정 부위에 변화를 일으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주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발생하고 10살에서 12살의 증상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 1% 정도에서는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틱장애는 흔히 다른 질병과 함께 나타나는데 약 60%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동반되며 강박장애나 학습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어요. 수면장애나 우울증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치료에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할로페리돌,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 피모지드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치료법에는 행동치료가 있어요. 습관 역정 기법이라고 틱 증상과 반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눈을 일부러 크게 뜨고 깜빡거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또는 틱 증상이 있을 때 편하게 생각하는 다른 부위의 행동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치료에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경우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신부뇌의 자극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년 미국 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기 치료로 약물보다는 환자가 틱 증상을 잘 알도록 교육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 때 다른 행동을 하도록 하고 틱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에 변화를 주는 종합적인 행동치료를 먼저 하기를 권고하였어요. 행동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환자에서만 약물치료를 고려하도록 했고요. 그 병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나요? 이게 뭐 욕도 아까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라서. 만약 우리 아이에게 틱 증상이 나타나면 고치기 위해 혼을 내지 마세요. 모르는 척 무시하면서 더 심해지지는 않는지 옆에서 관찰만 잘 해주세요. 과도한 관심은 아이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틱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영양소도 골고루 잘 먹게 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하면 증상은 호전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틱 증상이 너무 자주 나타나거나 1년 이상 계속되거나 학업이나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완화되고 악화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틱 증상이 나타났는지 기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틱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나 환경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길에서 틱장애를 가진 분, 특히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척 넘어가 주세요. 영화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는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틱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괴로운 상황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